이번 주에는 사인 랭귀지도 자연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포큰 랭귀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인 랭귀지도 자연어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전반적으로 사인 랭귀지가 어떻게 자연 언어인가, 또 이 책의 구성 같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인 랭귀지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죠. 과연 어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첫째로 deaf communities, 농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 마지막에는요, 사인 랭귀지에 여러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각각 다른 사인 랭귀지를 가지고 있죠.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유니버설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시에서는요, 사인 랭귀지가 지금 언어마다 다른 사인 랭귀지가 있는데요. 그들 간의 차이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스포큰 랭귀지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인 랭귀지도 언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사인 랭귀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 랭귀지를 연구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인데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인 랭귀지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했는데요. 1950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사인 랭귀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제 사인 랭귀지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언어학에서는 매우 잘 알려졌습니다. 사인 랭귀지라는 주제가 굉장히 언어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언어학 외의 사람들이 전혀 사인 랭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게 혹시 팬토마임 아니에요? 뭔가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고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no!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인 랭귀지는 자기 자체의 그래머,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팬토마임과는 거리가 먼 진짜 언어랍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한 생각을 알려드리죠.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인들이 모두 다 한 가지 똑같은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세계 전체적으로 보편화된 공통된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no입니다. 네. 데프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러니까 농인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반드시 사인 랭귀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프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면 사인 랭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인 랭귀지가 있냐면요. 세계의 사인 랭귀지를 소개하는 책에서 38개의 사인 랭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미국 수어가 있고요.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 영국 수어가 있고요. 차이니즈 사인 랭귀지, 중국 수어가 있고요. 니카라구안 사인 랭귀지, 니카라구아 사인 랭귀지가 있고요. 말리 사인 랭귀지, 말리 사인 랭귀지가 있고 또 코리안 사인 랭귀지, 코리안 사인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8개국의 사인 랭귀지가 소개되어 있는 세계의 사인 랭귀지 책에 불행히도 한국 수어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한국 수어를 공부하셔서 세계적으로 이거를 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인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사인 랭귀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사시대에 이 사인 랭귀지로 사람들이 상호 의사소통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랭귀지 오리진의 제스처럴 티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언어 기원설, 언어 발생설에서 제스처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의사소통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인이나 청인이나 모두 다 제스처를 가지고 사인 랭귀지로 맨 처음에는 의사소통했다라는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책에서는 대문자로 deaf라고 하든지 아니면 deaf community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언어학적으로 deaf인가 아닌가, 또 언어학적으로 농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청인사회인가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줍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deaf를 말할 때는 뭐예요? 의학적으로 청력이 약하거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하는가에 관련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리 언어는 oral and oral language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고 귀로 듣는 언어예요. ORAL 하면은 그것은 말로 한다라는 말이고요. AURAL 하면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같습니다만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그런 언어입니다. oral and oral language예요. 그런데 수어는 어떻습니까? 비주얼,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다. 그래서 비주얼 스페셜 랭귀지입니다. 스페셜이 SPECIAL 하면은 특별한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스페셜은요, SPATIAL 해서 스페이스, 공간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페셜 하면은 시각적으로 하면서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할까요? 수어는 발음이 주로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몸 전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상반신을 오른쪽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티큘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죠. 손도 아티큘레이터고요. 실제 발화를 하는 것이고요. 얼굴, 그 다음에 몸, 이 모든 것들이 아티큘레이터, 발화자들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어떤 공간을 사용하시는지 알겠죠?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머리 주변 전체하고요. 물론 얼굴 앞쪽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신 전체의 앞쪽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 반원을 그리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 스위트 하실 때 먼저 여기에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로스, 이렇게 X 마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접촉하면 한 번의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러데이에 보시면 이렇게 두 번 접촉이 일어납니다. 두 번 접촉이 일어나는 건 X 마크를 두 번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 두 번 이상의 접촉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X 마크를 두 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에로우,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스위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트위스팅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가에다 대고 두 번의 무브먼트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번 무브먼트 할 때는 무브먼트 자체 화살표가 두 번이 이루어지고 있죠. 화살표 끝부분에가 두 번 마킹이 이 화살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태들은 모두 다 사이테이션 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발화를 할 때는 문맥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 혼자서만 발화할 때 문맥이 전혀 배제된 그런 상태를 사이테이션 폼, 훨씬 더 정확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밑에 보시면 sweet, cruel, holiday, leave 이렇게
의미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스는 스몰 캐피털, 대문자로 쓰는데요. 작은 대문자를 써줍니다. 여러분들이 스몰 캐피털을 보시면 아, 이거는 사인의 글로스구나. 이것은 사인의 대충의 의미를 적어 놓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스위트하고 크루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사인은 둘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여기다 대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목에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트위스팅 무브먼트를 하는 걸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수형, 핸드 쉐입이 똑같습니다. 자, 검지손을 앞으로 활짝 폈죠. 그래서 수형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도 똑같습니다. 트위스팅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죠. 두 번씩.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운워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facing downward. 아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로케이션이 다르죠.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꼬리에 있고요. 하나는 목에 있죠. 그래서 수위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른 수위를 뭐라고 하냐면 컨트라스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란 말은 대조적이라는 거죠. 다른 건 똑같은데 수위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위가 컨트라스티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컨트라스티브한 수위를 통해서 의미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지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see하고 search를 보겠습니다. 이제 see를 보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앞으로 나가죠. search는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른가요? 수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활짝 폈죠. 수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눈 앞에서 이루어진다. 수위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향이 같습니다. 자, 얼굴을 마주하고 있죠. 자기 손바닥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향이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이동은 같은데요. 이동의 모양이 다르죠. 이것은 직선으로 가고요. 이것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보다라고 할 때하고 뭔가를 찾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겠죠, 느낌이. 찾다는 심각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네, 보이시죠? 지금 C 같은 경우는요, 눈썹이 반듯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search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눈썹이 아래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죠. 네, 심각하게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네, 할라데이하고 리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parameter, 어떤 요소가 다른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수형, 손의 모양, 그리고 수위,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수동, 손의 움직임, 그리고 수향,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점이 달라져서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조금 더 찾기가 쉬우셨을 것 같아요. 자, 할라데이 하면은 지금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터치를 두 번 해줍니다. 그런데 리브는 손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자, 이렇게 엄지와 검지 끝을 잡고요. 나머지 손은 활짝 편 채로 여기에다가 두 번 이렇게 해줍니다. 자, 수위가 같죠? 입 주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수동도 같습니다. 수동은 이렇게 터치하는 수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터치하는 수동이 있는 거죠. 수향도 어때요?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왼쪽을 향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른가요? 수형, 손의 모양이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달라져서 의미의 차이가 나는가, 컨트라스티브한 파라미터가 뭔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은요, 주로 손을 가지고 손의 모양,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 손바닥의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그 외 비수지, non-manual componen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지라고 하면 손이 아닌 다른 것, 얼굴 표정이나 눈썹, 눈, 입의 움직임, 그리고 어깨, 몸의 방향 등등의 것들이 차이가 나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non-manual component라고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search를 보셨죠? 그때 search에 어떤 non-manual component가 들어갔나요? 자, 다른 거는 눈썹이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search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열심히 찾기 위해서 서치하는 눈썹이 조금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search는 non-manual component가 동반된다. 비수지가 이 수지 표현에 동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on-manual component는 입의 모양, 입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 그리고 몸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non-manual component라고 합니다. 자, 다른 것도 non-manual component가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자, sweet는요, British Sign Language에서 sweet를 말할 때는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sweet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cruel 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sweet하고 cruel을 직접 발음을 하기 때문에 mou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outhing이란 말은 지금 입을 움직여서 그대로 그 단어를 말해준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British Sign Language에서 be present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입을 움직여주냐면요. be present, 현재 여기 있다라는 걸 말할 때 be present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쉬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입으로 쉬 하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mouthing이 아니고 mouth ges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 수어에도 이렇게 mouth gesture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뭐가 가능하다, 뭘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을 입 앞에다 댔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입에서는 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파가 가능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가능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가능 이렇게 하면서 말했을 텐데 파 이거기 때문에 마우싱이 아니고 마우스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입모양, 입의 움직임을 통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우스 제스처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특징적으로 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랭귀지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만 사인 랭귀지에서 book, blue, fall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책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책, 영어에서는 blue book, 또 우리말에서도 파란색 책 해서 파랑이라는 수식하는 말이 책 앞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사인 랭귀지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이 먼저 나오고 blue가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book, blue, fal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book, fall, blue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됩니다. 지금 6번에 B번 보시면 스타 마크가 이렇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타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 blue book false라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아, 순서에 제약이 있구나. 맞는 순서가 있구나. 아무렇게나 단어를 배치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Man, old book, b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man 뒤에 old가 붙었죠.
그거는 old man의 의미예요. 그래서 the old man buys a book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책을 한 권 샀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man, book, old buy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old가 지금 book 뒤에가 있죠. 그래서 old가 book을 수식하게 됩니다. man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the man buys an old book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어느 명사 뒤에 형용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이걸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아무렇게나 단어를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문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손 모양, 손 동작, 손 위치, 손바닥의 방향 등을 섞어서 하나의 사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인들이 묶여서 또 여러 개를 배치해서 하나의 문장이나 큰 의미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는 소리 언어와 똑같이 compositionality가 있다, 결합성이 있다. 그래서 점점점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결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다시 복습한 의미로 한번 봐볼까요? 비주얼, 스페셜 모델리티도 있고요. 오럴 모델리티가 있었습니다. 모델리티란 말은 말을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어는 시각적이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해서 비주얼, 스페셜 모델리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 언어는 말로 하고 귀로 듣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럴 모델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 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어를 우리가 제시할 때는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는 형, 정말 정상적으로 그 단어만 따로 말했을 때의 형태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이테이션 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 폼 밑에는 글로스라고 해서 그것의 대강의 의미를 적어놓는 그 수어를 부르는 이름을 적어놓는 글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어는 손으로 이루어지는 수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수지 표현은 4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형이고요. 손의 모양을 말하죠. hand shape이라고 영어는 합니다. 또 하나는 location, 수위. 자, 손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영어에서는 l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movement죠. 수동,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지막으로 orientation, 수향, 손바닥이나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수어가 구별이 됩니다. 이런 거를 다 매뉴얼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n-manual component에는 얼굴 표정, mouthing, mouth gesture,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단위를 결합해서 점점점 큰 단위를 만들어내는 소리 언어의 특성이 수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옳은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compositionalit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제는요, 공지사항에 자세히 기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